장점인 때도 이론가로서 활동을 했고요, 당에서. 후진타오에서도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이론가로 승승장구를 해요. 그리고 시진핑 때 와가지고는 더 승승장구해가지고 이제는 국가 서열 4위까지 올라가요. 이 왕후닝은 원래는 굉장히 미국식 민주주의를 좋아했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뭔가면 88년도에 이 사람이 6개월 동안 미국을 방문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집도 하나 없이 거지처럼 있더라.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또 경험이 하나 게 있죠. 중국 돌아왔잖아요. 그 미국식 민주주의, 서구식 민주주의를 빨리 하자고 했던 그 급진적인 중국의 학생을 중심으로 트럼프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이 사람은 한층 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국제시사문예집 파도의 김동규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왕후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저는 예전부터 이 사람을 예의주시해 왔는데, 중국에 지금 당에 보면은 정치국이 있고요. 정치국 중에서 상무위원이라는 사람들이 7명 정도 있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왕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왕들의 집합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이제 당 총석이겠죠. 지금은 이제 권력이 시진핑한테 집중돼 있지만, 상무위원들이 결국은 이제 중국을 함께 통치를 해 나가는데, 이 상무위원 중에 한 명이 조금 잘 눈에 부각되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이 왕후닝입니다. 중국에서 어디 상하이라든지 시가 있죠. 아니면 어디 성이 있잖아요. 3권 분립이 가면서 무슨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짝이 있잖아요. 중국은 당서기가 있어요. 그 상하이 당의 서기가, 공산당 서기가 이 3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3권을 다 가지고 있고, 이 3권을 나눠서 가진 사람은 이 당서기의 밑에 있는 상하이 시장, 상하이 재판소 소장, 상하이 무슨 입법원 원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밑에 세 사람이 나눠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석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에서 공산당이라고 그러면은 보통 좀 약한 시장 정도 하다가, 그 다음에 어디 당석이 하다가, 훨씬 더 큰 성에 가서 또 당석이 하다가 이렇게 쭉 훈련을 쌓아요. 훈련을 쌓으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정치국이 되죠. 정치국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7명이 되는 그 상무위원들하고 나면 이제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정점에 올라가는데 보통 1등이 총석이고요. 2등이 보통 이제 총리역을 맡고 있는 사람이 하고요. 그런데 서열 4위에 왕후닝이 있어요. 이 왕후닝은 고위관리 출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학자 출신이에요. 공부하던 사람이에요. 상하이 가면은 명문대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다 상하이 명문대학교로 하면은 여러 개가 있겠지만은 보통 푸단대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푸단대학이 굉장히 명문학교예요. 근데 푸단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였어요. 이 사람은 정치학 교수였는데 갑자기 장점인한테 발탁이 돼가지고 당 중앙에서 그 이론 파트를 담당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교수 그만두고 조용히 말없이 그냥 공부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이론이 먹힌 것 같아요. 먹혀가지고 장점인 때도 이론가로서 활동을 했고요, 당에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장점 다음이 후진타오잖아요. 후진타오에서도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이론가로 계속 승승장구를 해요. 그리고 시진핑 때 와가지고는 더 승승장구해가지고 이제는 국가 서열 4위까지 올라가요. 쉽게 말하면은 천안문 사태 이후에, 덩샤오핑 체제 이후에 장점인 후진타오, 시진핑을 쭉 거치면서 중국이 조금씩 굉장히 권위주의 국가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 뒤에 이 왕후닝의 사상, 왕후닝의 이론이 역할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뉴욕타임즈에서도 최근에 그렇게 좀 부각을 시켰죠. 이 사람을 여러분들 주목해야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 왕후닝은 원래는 굉장히 미국식 민주주의를 좋아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항상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상하이 푸단대학에서 공부하고 애들을 가르치고 했을 때까지만 했을 때도 미국식 정치학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세뮤얼 헌팅턴이라든지 시드니 버바라는 사람, 정치학 하는 사람들은 많이 아는 옛날에 유명했던 교수들이죠. 그런 사람들 책을 굉장히 즐겨 읽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기고했던 글을 보면은 앞으로 세계적인 선진 국가가 되고 리더 국가가 되려면은 민주주의를 안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서구식 민주주의를 생각했던 거죠. 이 왕후닝의 정치 사상이 중국의 지금 공식적인 사상이라면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또 완전하게 서구식의 민주주의를 갖다가 완전히 반대하고 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로 간다라는 건 또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국의 지금 공산당,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이런 당이 아직까지도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간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뭔가면 88년도에 이 사람이 6개월 동안 미국을 방문해요. 여러분 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은 못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일 잘 살던 거는 일본이었고, 미국은 가난했던 나라예요. 80년대까지만 해도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니까 IT, 실리콘밸리가 그래 주도적인 곳이 아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의 제조업, 일본이 해서 캠리를 팔고 혼다의 자동차를 팔고 하던 그런 시대니까 아직까지는 일본이 잘 살고 미국은 못 살던 사례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의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캘리포니아 이런 데 가면은 집 없는 사람들 너무 많았고, 이 사람이 봤던 미국은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집도 하나 없이 거지처럼 있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갔다 오고 나서 책을 써요. America Against America. 원제목은 미국 반대 미국이고, 이걸 이제 한국어로 아마 번역을 한다면은 미국 대 미국이라고 번역해야 될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미국의 책을 봤잖아요. 미국은 이렇고, 미국의 파운딩 파더, 미국을 만든 사람들은 이런 나라를 만들었고,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고, 경제학 균형이 어쩌고 쭉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는 이상으로서의 미국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미국에 가서 직접 보니까 현실로서의 미국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으로서의 미국과 현실로서의 미국이 서로 모순을 일으키더라. 이에 대해서 책을 쓰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보니까 조금 나는 환멸이 생기더라. 환상이 사라지더라. 그런 점에서 우리 중국이 꼭 미국식 민주를 따라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나는 약간 회의적이다라는 게 그 책의 주제였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또 경험이 하는 게 있죠. 중국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그 미국식 민주주의, 서구식 민주를 빨리 하자고 했던 그 급진적인 중국의 학생을 중심으로 트럼프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지금 당장 하자고 하는데 그 당시 중국의 경제 수준도 얼마 되지도 않고 중국에 무슨 자본가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좀 급진적으로 하자고 했던 게 그게 무너지면서 유혈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사라지면서 이 사람은 한층 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가지면서 더 이상 우리는 그런 나라를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다음부터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우리는 한국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본이라든지 대만 같은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근대화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나가요. 이 사람이 그 이후로는 쓴 게 민주주의를 하겠다, 서구식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얘기를 이 사람은 쓴 적이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이 옆에서 보좌했던 장쩌민이라든지 후진타오라든지 특히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가 서구식 민주주의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있으니까 지금의 왕후닝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는 예상할 수 있는 거는 뭔가 하면은 천안문 사태까지만 했을 때도 중국 공산당이 우린 자율화를 해야 되니까 시민사회에게 권력을 넘겨주고 우리는 그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장악력을 조금 풀어놓겠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중국은 지금부터라도 다시 중국 공산당의 그 그립을 갖다가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시진핑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시진핑은 지금도 굉장히 그립이 강해지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IT 같은 경우도 얼마나 장악력이 강해지고 있습니까? 중국은 IT가 한국보다 훨씬 발달한 나라입니다. 지금 IT 테크 쪽은 미국이 가장 발달되어 있고 그 뒤를 쫓아가는 건 중국이고요. 예전에 저는 이런 것도 봤어요. 보면은 코로나 시국에 보면은 초기에 마스크 많이 쓰라고 그랬잖아요. 마스크 안 쓰면 큰일 나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 쓰세요 뭐 이렇게 홍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레벨이 아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사물 인터넷이 되게 발달돼 있어요. 드론이 날아가면서 이제 화면을 다 보잖아요. 근데 그때 보니까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누구누구 씨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이름을 불러요. 그 사람 딱 쳐다보더라니까 굉장히 상냥하게 말을 해요. 무섭게 말을 안 해요. 누구누구 씨 왜 마스크 안 쓰고 계시나요? 마스크 쓰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화면에 보면은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지금 어디 거주하는지가 쫙 뜨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가 이렇게 테크를 중심으로 시민사를 통제하는 능력이 강하니까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뒤에는 왕후닝 같은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최근 같은 경우는 왕후닝에 대해서 또 하나 더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왕후닝은 사상가잖아요. 정치학자잖아요. 정치학자인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대만에 대해서 군사적으로도 압박하는 게 있지만 대만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살살 달래가지고 대만 내에 친중파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번 엮어내는 작업을 해봐라라고 했는데, 지금 중국의 당 서열 4위인 왕후닝에게 최근 부여된 임무는 바로 그 중국을 나눠가지고 대만 내에 친중파를 갖다 확대하는 작업을 갖다가 지금 왕후닝에게 맡겼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보니까 마잉주라고 중국 옛날 대만에 총통이 하나 있어요. 아주 미남 총통인데 그분은 이제 대만 국민당이니까 약간 친중파예요. 그러니까 독립을 찬성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 대만 총통 출신이 처음으로 시진핑을 만나가지고 회담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회담이에요. 그 회담을 하다 보니까 그 배석을 이제 몇 사람이 배석을 하잖아요. 옆에서 앉아서 하는데 누가 갔다 온 사람이 그 정치학 교수인데 그 사람 대만 쪽 정치학 교수가 쓴 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시진핑 앞에서 이렇게 좀 얼어 있더래요. 얼어 있는데 딱 한 사람만이 옆에서 아주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있더라. 근데 그 사람이 왕후닝이었다. 왕후닝은 시진핑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할 때 시진핑만 보지 마시고 왕후닝이라는 이 전략가, 이 정치학자의 역할을 갖다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는 실마리 같은 걸 갖다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것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